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니발 한니발이 이제 로마를 이제 칸나의 전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로마에서 정말 쳐주는 장군이에요. 쳐주는 장군. 근데 로마에도 이제 훌륭한 장군이 나타나죠. 스키피오라고 하는. 오늘 이제 그 부분 이제 반전에서부터 결과까지를 한번 볼 건데,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그렇게 존경을 했대요. 같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무사로서 이제 그런 적장을 존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되게 잘 안 되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어차피 잠을 못 잘 바에야 좀 걷자 이렇게 지금 나온 거라서 말이 좀 어눌하네요. 자, 한니발을 이제 보면서 존경을 많이 하던 스키피오는 사실 굉장한 또 장군이죠. 이제 전략 전술적으로 완전히 판세를 뒤엎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니발이 이제 그렇게 로마까지 진격을 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뭐 어정쩡한 상태로 한동안을 있어요. 한 10년 뭐 이 정도를. 어정쩡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완전 정복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영향력 아래 놓아놓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어. 뭐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사르데니아 이쪽 부분이 해군력이 이미 예전 페니키아나 카르타고의 수준을 넘어선 이제 만만치 않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진주에 있으면서도 좀 애매한 상태야. 확실하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물러서기도 어렵고, 좀 이런 상황에 스키피오라고 하는 한니발을 존경하던 20대의 젊은이가, 총사령관이었나? 총사령관은 맞죠. 대단한 거죠. 하긴 알렉산드로스도 20살 때, 난 20살 때 뭐 했냐. 근데 전략 전술이, 한니발을 존경하다 보니까 한니발처럼 전략 전술에 또 그 일찍이 도가 터버리는 거야. 뭐냐, 보병은 로마 보병 참 유명하죠. 근데 기병도 이제 빠르게 육성하고, 그리고 일단 그 한니발이 이게 확실하게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해군력이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략 전술 진짜 끝판왕이잖아요. 국뽕 빼고.
여기가 어디냐? 북풍 빼고 끝판왕이잖아요. 왜 해상제해권을 잡았죠? 보급선 때문에. 자, 원정을 가면은 보급이 따라와야 돼요. 양만춘 장군이 그 중국에서 유명하기로 뭐 손꼽히는 당태종을 결국 골로 보내는, 그게 거기는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막 그렇게 부풀어지는 이유가, 100만이 왔다고 해도 보급이 이게 바로 원정의 그거란 말이에요. 원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급이 와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장기전이 되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10년을 로마에 진주에 있고 해군 제해권을 못하면은 보급선도 끊기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웅 이순신은 해상 제해권을 확실하게 잡아서, 원래 육로로 이렇게 가면서 해군들이 이제 그걸 보급을 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산지가 많고 뭐 이러지만은 다 물길로 뭔가를 이렇게 수송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선들이 다 물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물길로밖에 그렇게 안 돼. 그 무거운 거를 그 막 산 넘고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물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끄는 거야. 근데 로마는 그 전개 과정에서 해군 개혁이란 개혁이지, 그게 있음으로 해서 해상 제해권을 여전히 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르타고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분명히 우위고, 분명히 이 뭐라고 합니까, 지배를 하고 있는 영향권 안에 로마를 두긴 했는데, 이게 애매해진 거야. 이때 스키피오는 보병, 기병을 데리고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뭘 반대했을까? 출정을? 아니, 출정을 해라 하는데 한니발을 내쫓아자라, 패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한니발한테 간 게 아니야. 이베리아로 가. 즉 히스패니아, 에스파냐를 가는 거야. 카르타고 노바, 이베리아 반도, 거기를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론이 황당한 거지. 아니, 한니발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니발을 좀 무찔러 달라고 했더니만은 너는 어디 가서 지금 저기를 하냐.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전략 전술이 뭐가 있어. 뭐냐면은 거기를 휩쓸고 나서 바로 카르타고로 가요. 카르타고로 가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병이 보강이 됐어. 보병, 기병 이렇게 보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통 상대가 아닌 상태인데, 문제는 이 카르타고 쪽이 어쨌든 이 지중해 서쪽 부분을 거의 이렇게 그 했던 곳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케도니아 쪽이랑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거잖아. 그 합종연행을 통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잖아. 왜냐면 로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도시국가 그 연맹체의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동맹. 그러니까 카르타고 그 이제 본토에서는 뭐를 적을 했냐면은, 카르타고에
아, 역시 코끼리 부대다. 코끼리 부대 한번 저기 해본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코끼리 부대를 했는데 스키피오는 이걸 예상을 하고 나팔 부대를, 코끼리들이 혼비백산하도록 나팔 부대를 이제 한 거야. 그 상태에서 진법도 한니발이 쓴 진법이랑 같은 진법, 하객진 비슷한 진법으로 기병을 활용하고 해서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냥 전쟁을 끝내버려. 그러니까 한니발이 뭐 별 수 있어? 그냥 끝나는 거지. 굉장히 잘한 전법이죠. 상당히 이제 25살짜리가 백전노장 한 수 위에서 전략으로 이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이겨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어쨌든 밀리터리적인 그 요인으로는 해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성 하는 자들, 그러니까 원정 오는 자들에게는 장기전이 되면 무조건 불리해져. 당태종도 그랬고 왜도 그랬고. 그래서 보급로를 끊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군 편성이라든지 또 뭐 무기라면 무기들, 전략들, 뭐 나팔 뭐 그거를 무기라고 하긴 좀 그렇죠. 코끼리는 뭐 전차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다양한 뭐 레이더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없애는 기술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지. 그때 당시로 기술로서는. 중동전 생각하면 돼요. 중동전에 이스라엘이랑 중동이랑 이제 할 때 그게 굉장히 그 싸움, 수싸움이 아주 컸거든요. 그때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병의 투입,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겨. 그리고 하여튼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동안 이루어지는 그 전쟁에서 그 앞쪽에 그런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참 로마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인데, 한참 뒤야. 일단 그렇게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뭐 한니발도 별 수 있나, 버틸 수가 없으니까 끝이 났어요. 카르타고는 이미 끝이 났다고. 끝이 났는데 어떤 조약을 맺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독일이나 일본이나 패전국이 맺는 조약 있잖아요. 그런 조약을 맺어. 그래서 이제 전쟁을 못하는 조약이야. 전쟁을 못하게 조약을 맺어. 아주 진짜 좀 심한 조약이야. 어떻게 보면은 방어도 못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서구 쪽에는 그래도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 외교 쪽에서도 국방 쪽에서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 붙어 있었죠. 카데시 전투. 그 오랜 막 뭐 얼마나 된 거야? 3천 몇백 년 전. 그때도 조약으로 이렇게 평화조약 뭐 그런 조약을 맺는단 말이야. 근데 그 시기에도 조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너는 무력을 쓸 수 없다, 이런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런 조약들이 나름대로 그 효력이 있어.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패전하고 나서는 뭐 이제 조약 맺고 그 다음 다시 또 미국이 다 살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살려주고 했는데,
요쪽에 방어망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키나와를 기지로 삼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살려준 거죠. 그런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같이 동맹하고 싶지 않지만 한미일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딱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 현대전에서 일본은 국제적인 어떤 뭐랄까 규칙이나 이런 거를 지키질 않아요. 선전포고 이런 거는 개념도 없어. 다 그냥 멋대로야. 그런 거에 미국도 그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이제 그 진주만 습격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야비한 그걸로 이제 한국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이 늘 이쪽에서 그 기지 역할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또 한참 문명권 요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이걸 해줘야 되지만은 어떤 아주 궁극적인 그런 어떤 지점에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건 독일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왜냐하면 일본은 해온 게 있으니까.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유, 일본 분들도 제 채널, 일본 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 많아요. 많은데, 이게 한 국가로서의 그걸 봤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군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무라이 시기부터 기반으로 한 한 국가로 봤을 때는 꼭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뭐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다 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쬐깐한데 건들건들 양아치들 하나씩 있거든. 갑자기 한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냥 건들건들 거리는 게 그냥 아주 막 세상 뭐 다 가지, 하여튼 아나무인의 막 그런, 이렇게 그냥 보고 있다가 한 번씩 딱 이렇게 하면은 또 꼬리 내리긴 내리는데 걔를 나중에 내 중학교 때 친구 군대 갈 때 만났네. 그 입영 장소에 걔가 있는 거야. 걔도 군대 간 거야. 근데 거기서도 똑같더라고. 옛날이랑 똑같더라고. 옛날 중학교 때 모습이랑 똑같이 막 건들건들하면서, 내 친구는 키랑 덩치랑 엄청 크거든. 근데 막 서로 알지. 서로가 아니라 내 친구는 잘 모를 거야. 근데 걔는 알지. 아는데 막 뭐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본 하면 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일본이 어떻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메이주신 근처라든지 또 이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이겼잖아요. 그 짝가는 양아치 같은 생각이 꼭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어, 어. 근데 그 서구는 그 계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그런 질서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게. 근데 특히 계약 같은 거 특히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이 거의 한 세기, 잠깐만, 한 세기는 안 되나? 하여튼 마이너스 3세기에서 2세기까지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카르타고는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로마는 있지만, 로마나 그리스의 유적 보러 가긴 하지만 카르타고의 유적 보러 가세요? 그거 사라졌잖아요. 어디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남아있는 거 보면은 이게 유적이야? 하는 그런 것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싸우지 마, 무력 행사하지 마,
조약을 맺어놨어. 맺어놓고 그 맺어놓고 쳐들어가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조약 같은 거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는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지키려고 이렇게 해.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참 로마적인 방법이지. 제국의 방법이지. 옆 나라한테 그 침공을 해달라고 해. 누비디아 쪽이었나 그쪽에서 카르타고를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하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방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너 왜 방어를 하고 있어? 하고 이제 하나 그 조약 그거 깨졌다. 그거 하나 잡았다 해서 이제 물밀듯이 그 저항할 의지도 없고 이런 곳을 로마가 늑대젓 먹고 막 그런 신화에서 이세 한 500년 지난 거잖아요. 근데 카르타고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곳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늘 두려웠던 존재였던 거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늘 신경이 쓰이는, 제해권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신경이 쓰이는, 그리고 더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짓밟아 놔야 되고, 모든 다 죽이고 다 뭐 노예로 팔고 다 부십니다. 그 부서진 그게 그 카르타고의 유적이라고 사진에 남아있는,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보면 남아있는 그게,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됐건 뭐 그런 게 뭐 무슨 뭐 조각상이 됐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문화적으로 엄청 일찍부터 발달한, 그리스 로마 이런 거 잽도 안 되게 발달한 카르타고 카르타고 아니라 페니키아 그때부터 있었던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겁이 났던 거지. 겁이 났는데 어떻게 한니발 때문에 더 무서웠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주 또 뛰어난 맹장이 나오고, 명장, 지장, 그 어린 나이에 그걸 해낸. 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카르타고를 완전히 지우개로 싹싹싹싹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로마가 이제 포에니 전쟁의 완전한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로마는 로마전 먹고 자란 그 형제의 그 사륙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정말 늦게 세워진 나라예요, 정말. 그죠?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힘께나 썼지만은 그 바로 위쪽에 켈틱스가 또 세. 걔네들도 아주 북방 그 인도아리아 그 민족들이란 말이지. 아리아족이지. 인도아리아는 그 어족을 말하는 거고 아리아족이지. 근데 걔네한테 막 깨지고 막 그러다가, 포에니 직전까지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결국 이제 갈리아 지방까지 정복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복시키도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로마 주위에 라틴 동맹만 일단 만들어놔. 그리고 라틴 동맹에서는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찍소리 못해. 다른 데가 힘으로도. 게다가 시민권 같은 걸 동등하게 줬어. 근데 그게 조금씩 확대되면서부터는 이제 거기는 그리스랑은 달라서 토지가 굉장히 중요했어. 근데 토지 개혁을 하면서 한전제 비슷한 걸 하면서 토지도 늘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 자영농 살아남는 게 그래서 동양 역사의 그거랑 좀 비슷해요. 토지를 근본으로 한 한참 문명권이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괜찮은 공화정의 그 이상적인 모델 이런 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길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팽창 정책을 하면서 조금씩 또 성격이 바뀌지. 제국의 성격으로. 그러나 아직 되게 작은 부분이고 위쪽은 아직 무섭고 아래쪽은 이제 카르타고가 있는데 얘네도 무서워. 얘네는 오래전부터 무서워했어. 근데 쳐들어왔는데 막았어. 운 좋게 운 좋다기보다 다 그것도 지략이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직전에 그 해군력을 증강을 시키고 혁신이 있었고 군제에. 그리고 나서 한번 내친 김에 거기까지 한번 가봤는데 깨졌어. 그리고 나서는 진짜 센 한니발이 온 거지. 한니발은 생각지도 않은 경로로 산맥 2개를 넘어서 코끼리를 타고 와. 한니발이 탔다는 게 아니라 코끼리 부대가 왔다는 거지. 그렇게 왔는데 깨지지. 깨졌지만은 로마에도 영웅이 나타나는 거지. 그 영웅이 나타나서 굉장히 멋있게 잘 싸워요. 코끼리 부대도 아주 지혜롭게 잘 막아내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얍삽한 조약으로 결국은 그 무서웠던 카르타고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거죠. 그게 로마가 포에니까지 해서 일단 지중해 쪽을 아래쪽을 정리하는 그 과정입니다.